창덕궁에서 발견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견하는 사람 신익원입니다. 제가 경복궁의 광화문 또 숭례문 발굴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창덕궁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땅속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유적 또는 유물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유적 유물을 발굴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역사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고학을 하는 교수죠. 그러니까 직업으로는 이제 고고학자는 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건데, 교수가 돼서 안타까운 건 직접 발굴은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발굴을 하려면 어느 정도 팀을 꾸려야 되고, 그 팀이 이제 일정 자격이 돼야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좋은 거는 발굴 현장도 보고 그곳에 어떻게 발굴하면 좋겠다, 이 유적은 어떤 것 같다라는 또 자문을 해줄 수가 있어서 둘 다 좋습니다. 창덕궁은 보시는 것처럼 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산 비탈에 건물이 들어서는 곳만 털을 닦고 이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이 건물들을 만든 아주 독특한 그러한 궁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 속에 있는 후원, 자연 정원을 가진 궁궐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예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게 창덕궁이 가지고 있는 가장 멋진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창덕궁은요, 어느 한 곳 이렇게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 많은데, 후원을 가면 정말 내가 왕이 된 것 같다라는 기분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원의 곳곳이 다 이제 조금씩 다 다른 맛이 있는데요. 그 후원들 몇 군데는 정말 마음을 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원을 입장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공간이 부용정이라고 하는 그런 연꽃 모양의 지붕을 가진 정자가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사실은 이 후원을 만들면서 팠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물은 동골도라고 하는 그림에도 그려져 있던 우물이었는데, 정말 이 조선시대 궁궐에 있는 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우물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어요. 부용정이라고 하는 정자도 사실 지붕도 다시 다 새 모습으로 바꾼 그런 겁니다. 제가 소장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 이 부용정에는 그 절병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고 건물을 유심히 봤더니 지붕 자체가 일본식으로 좀 변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 지붕이 일본식으로 바뀌고 그때 정자의 상징과도 같은 심장과도 같은 절병통도 이렇게 뽑혀나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소장으로 있는 동안 이거는 좀 복원해서 절병통을 좀 부착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절병통과 함께 부용정 전체 기와를 우리 수제 기와로 구워서 얹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도 가서 보시면 이게 몇 년 전에 구운 기와지만 수십 년, 수백 년 된 그러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부용정 수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창덕궁을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건너게 되는 금천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금천교라고 하는 다리의 의미가 뭐냐면 궁궐을 처음 들어와서 임금이 계신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그 다리를 건너면서 개울물에 의해서 속세의 더러운 티끌, 먼지, 때를 정결하게 씻고 아주 성스러운 마음으로 임금을 배워야 한다라고 해서 그 개울을 건너는 건데 근데 그 다리가 삐딱하게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궐을 들어갈 때 이미 삐딱하게 궁궐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선고족도보라는 책 안에 보면 금천교 사진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의 금천교가 방향이 달라요. 책을 내는 그 무렵에 이 금천교의 방향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다리가 그렇게 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모른다는 거죠.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원래 삐딱했나 보다라고 의식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원을 가면 들리는 소리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후원을 흐르는 물소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후원은 이 수맥들이 다 절단이 돼서 단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후원에 가도 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후원의 물길을 좀 복원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창덕궁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좀 뜻하지 않게 찾아온 행운, 로또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백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이 궁궐이나 이 도성까지는 그렇게 깊이 공부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창덕궁 관리소장이 되면서 창덕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창덕궁을 통해서 저는 조선의 한양 도성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발을 담그게 됐고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양 도성이나 궁궐 공부 안 했다면 좀 외롭지 않았을까, 백제만 했으면 좀 외로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창덕궁이 결국엔 제 인생에서는 부전공이 주전공을 더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또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 가을로는 한 4-5번씩 이렇게 창덕궁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년에 10번 정도 올까요? 오늘의 창덕궁은 제가 올해 와서 본 창덕궁 중에 가장 활기찬 궁궐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너무나 이게 갇혀 있었고 또 문화유산 또한 제대로 개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제가 올해 궁궐을 왔을 때마다 아니 창덕궁이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없는 그런 황량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이 화창한 가을 날씨만큼이나 밝은 표정의 이 관람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창덕궁은 간만에 보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창덕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